자, 27쪽 2번 사이수로 현상입니다. 2번 사이수로 현상. 아, 미안해. 아, 이거 했다고? 그럼 28쪽 기타 현상 할 차례인가요? 네, 기타 봅시다. 이 기타 현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현상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기타 현상이 아니고요. 교체, 축약, 탈락, 참고로 나눴을 때 거기에 못 넣는 기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음현상이야. 근데 교체, 축약, 탈락, 참고로 나눴을 때 어디로 넣을 수 없음 이것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할 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죠. 필수 과목이 엄청 중요하고 선택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다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어디가 있어? 다 중요하죠. 그죠? 다만 선택을 한다 안 한다 이 차이지. 알겠죠? 똑같아요. 기타 현상이 교체, 축약, 탈락, 참고로 못 넣는 기타라는 얘기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야. 봅시다. 이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1번과 2번과 3번, 4번까지 민간 5원세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5, 6, 7, 8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 6, 7, 8번은요. 고조문법인데요. 고조문법은 나올 확률이 조금 드물어요.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 드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4번까지 민간 5원세까지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중요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답을 잘 하셔서 8번까지 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설명해 주는데 4번까지는 이해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5, 6, 7, 8은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설명해 줄게요. 1번 두음 법칙입니다. 자, 기타 현상 중에 1번 두음 법칙. 두음에 법칙이 있다 그 말이네. 두음이라는 것은 단어의 첫머리, 초성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어의 초성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자라 하지 않죠. 여자라 그러죠. 노인이라 하지 않죠. 노인 그러죠. 자, 그럼 여기서 법칙이 있네. 초성에 니은이와 못 와요. 니은이 못 오네. 그럼 니은은 뭘로 바뀌어? 이용으로 바뀌네. 리얼이와 못 와. 못 오네. 리얼은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네. 끝. 그렇지. 자, 그러면 니은과 리얼이 못 온다고 했어요. 니은이 오게 되면 뭘로 바뀌어? 이응으로 바뀌고, 리얼이 못 오니까 오면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 니은이 못 와가지고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다 했거든? 이거 접수를 했어요. 근데 리얼이 니은으로 바뀐다 했거든? 그럼 다시 또 니은이죠. 그럼 니은은 아까 어디로 가라겠어요? 이응으로 가라겠어요. 얘는 왜 안 가냐는 겁니다. 노랗다는 왜 오랗다가 안 되냐?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니은이 이응으로 갈 때, 이 니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니은이냐면, 니, 냐, 녀, 뇨. 뇨일 때만 그렇습니다. 니, 냐, 녀, 뇨, 뇨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런 니은을 구기음화된 니은이라 그러는데, 그냥 니, 냐, 녀, 뇨, 뇨 외우셔야 돼요. 뒤에
발음할 때 또 나와요. 니은청 갈 때. 우리가 사이소리 완성할 때, 거기까지 안 배웠겠구나. 이야, 여, 요, 요, 니냐, 녀, 뇨, 조 외워야 돼요. 알겠죠? 니냐, 녀, 뇨, 외워야 된다고. 따라 한번 해볼까? 마스크 다 썼죠? 썼죠? 따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따라 하면 좀 입에 좀 익숙해져요. 따라 합니다. 니냐, 녀, 뇨, 뇨. 니냐, 녀, 뇨, 뇨. 이게 나중에 니은청 갈 때, 이럴 때만 니은청가 돼요. 아까 솜잎을 하면 솜잎을 니은청가 되잖아. 왜 쳤냐면 뒤에 니냐, 녀, 뇨가 올 때가. 이야, 여, 요가 올 때만 니은청가 돼요. 다른 걸 때는 안 바뀌어요. 안 들어가요. 막일도 이야, 여, 요가 들어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뒤에 어차피 또 할 겁니다. 자, 니냐, 녀, 뇨일 때 이 니은이 뭐로 바뀐다? 이용으로 바뀌거든. 니냐, 녀, 뇨일 때 이용으로 바뀐다. 근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니은은, 노이는 니냐, 녀, 뇨가 아니죠. 그냥 수도비예요. 그럼 보세요. 자, 얘는 얌얌 맛있게 먹었다는 왜 얌얌이 안 되고 얌이 안 되고 라디오는 왜 라디오가 안 되는지, 뉴스는 왜 뉴스가 안 되는 건지. 두 개는 니냐녀녀고요. 얘는 리을이거든.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두음법칙은요, 어디에서만? 한자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한자어에서만. 알겠죠? 순 우리말이나 서구 외래일 때는 아니에요. 한자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자 자체가 원래 계집 녀자였거든요. 원래 한자 발음이. 이 로자 자체가 늙을 로자였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발음이 그랬다고. 근데 그게 두음이 오면 니을은 니은으로 바뀌고 니은은 이음으로 바뀌는데, 이때 니은이 이음으로 바뀔 때는 니냐녀녀일 때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혹시 이 한자 읽을 수 있나? 어지를 량자입니다. 량. 그러면 T 올 때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이 량자가 앞에 오게 되면, 뒤에 마음자를 쓰게 되면, 량심이, 리을이 뭘로 가야 돼? 양심이 되는 거야. 그 니냐뇨이 또 왔죠? 이럴 때는 또 가야 돼요. 양심으로. 이렇게. 이해된가요? 그랬으면 이제 두음법칙이 되는 거예요. 두음법칙은 한자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니은이 이용으로 바뀔 때는 니냐뇨일 때가 바뀌는 거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뀐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릴 때 집에서 엄마나 형들이랑 같이 끝말잇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두음법칙을 가르쳐 주는 게 끝말잇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우리 때 있잖아. 우리 때라 하니까 여러분 삼촌이나 부모 세대 때, 그죠? 여러분 부모 세대 때는 끝말잇기 엄청 중요했어요. 어릴 때 꼭 시킵니다. 여러분 때는, 어릴 때는 시켰지 뭐 지금은 안 시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시켰을까? 20살 넘은 사람들은 시켰을 겁니다. 20살 넘었겠구나. 안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시켰습니다. 왜 시켰을까요?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 그러죠. 북한은 노동입니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해, 안 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왜? 발음 잘못하면 113에 신고돼가지고 간첩을 오인받아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간첩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넣을 때 끝말이 가르친 겁니다. 아예 무의식적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있죠? 그래서 했다.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1번 두음법칙 봅시다. 음절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 둘이상 자음군. 둘이상 자음이라는 것은 기역, 지역, 니은, 이런 거. 쌍기역, 쌍지것은 음운이 한 개야. 자음이 한 개야. 오늘 끓인 현상이다. 유형 첫 음절 접두사 합성을 낼 때 볼까요? 여성이 여성, 노동이야 노동, 양심이야 양심. 신여성을 보면 이건 특이하죠. 원래는 신이란 말과 여성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파생을 했거든요. 그래도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는구나. 알겠죠? 파생 합성할 때도 적용이 된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쭉 내려서 모음 좋아합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올리는 현상이다. 자,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올리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성모음, 음성모음 배웠는데 양성모음이 뭐가 있었지? 아하고 오하고 야하고 요하고 이 두 개 합친 거. 이 5개만 양성모음이었죠. 나머지는 뭐라 하겠어요? 나머지는 음성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잘하네. 자, 기억 실례를 봅시다. 실제 얘다 그 말이에요. 음성 상징은 하허 알록달록 알록달록 얼룩덜룩 보세요. 알록 양성 양성 얼룩덜룩 음성 음성. 알겠죠? 어가는 어이 붙은 거. 막아 먹어 잡아라 접어라. 알겠죠? 자, 이게 이 모음조화가 음성 상징과 의성 의태일 때 잘 지켜주고 용은 어간의 어음일 때 잘 지켜주고 근데 명사의 조사가 없을 때는 안 지킵니다. 좀 특이하죠. 예, 밥을 먹었다, 법을 지킨다. 밥을 다 의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 뒤에 조사가 없을 때, 즉 체언 뒤에 조사가 없을 때는 지켜지는 건 아니고. 근데 용언의 어간에 음이 없을 때는 어찐다 잘 지켜주구나. 근데 안 지켜지는 단어도 있을까 없을까? 있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 지켜진다 그 말이죠. 니은 모음조화 표현해볼까요? 15세기 후어 엄격하게 적용됐다. 옛날에는 초기에는 엄격했구나. 초기에는 엄격했구나. 알겠죠? 나중에는 문란해지다가 지금은 현재는 거의 파괴됐구나. 알겠죠? 다시 이러한 모음조화는 옛날 지금 15세기, 16세기 말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15세기면 1500년대야, 1400년대야.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알다니 어려운 거 나 몰랐는데.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런데 나는 임진왜란이 1592년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1세기, 한 세기가 1세기가 100년이야. 그러면 1592년이면 15세기 말로 생각했다. 16세기 말이래.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쌤한테 질문을 했어요. 쌤, 임진왜란 1592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15세기 말 아닌가요? 그랬어. 근데 막 애들 웃는 거야. 쌤도 웃어보고 그걸 끝났어요. 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명을 해줘야지. 그거를 장난친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설명하고 웃고 끝나버렸다니까? 이거 대학 와가지고 동아리에서 물어봤다. 그때 사람들 막 웃어. 근데 여학생 한 명이 자기도 그랬다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너무 예뻐 보인 거야. 말투도 예쁘고. 그 여자랑 결혼했다.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부터 잘 해줘가지고.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잘해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5세기라는 것은 1400년대야. 훈민정음 창제된 게 1443년, 반포된 건 1446년이에요. 이게 15세기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당시에 그 말이에요. 만든 당시에는 모음조가 엄격했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나? 나란 말씀이 중기계다라 문자로서 들어봤죠? 이 글은 모음조가 100%입니다. 안 지킨 단어가 없어요. 명사에 조사가 붙을 때도 모음조예요.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도 모음조예요. 안 지킨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알겠죠? 옛날에는 100%였구나. 그러다가 16세기 말이라는 것은 16세기 말에 뭐가 일어나냐 막 방금 말했더니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서민의식이 확장되거든. 그러면서 실제 발음하고 머리에 괴리가 있는 건 모음조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음이 편하게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모음조가 많이 파괴됐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시라 그 말이에요. 29쪽입니다. 활음조 현상. 활음조 현상은 옆에 유포니 현상, 호음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활음할 때 이 활자가 미끄러지를 활자예요. 윤활유 할 때 활. 미끄러지를 활자입니다. 그러면 음은 발음을 미끄럽게 하는 거, 발음을 미끄럽게 하는 것을 활음이라고 그래요. 활음조 현상. 활음조 현상은 우리나라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에도 있어요. 영어에서도 워터를 뭐라고 그래?
워러 이렇게 발음을 부드럽게. 그죠? 화름조 현상은 크게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 워러처럼 거기 있는 니은을 아무 없이 리을로 바꿔 불러. 혹시 이 한자는 잘 모르죠? 혹시 이 한자 읽을 수 있나? 분노할 노자입니다. 노. 분노할 때 노자야. 성낼 노자입니다. 성낼 노자. 화낸다. 성낼 노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 이렇게 오는 대로. 근데 그러면 기쁘고 기쁠 입자. 분노하고 슬프고 기쁘다. 이거를 희노애락 그럽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발음을 희노애락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둘 다 안 들어봤죠? 희노애락이라고 한 게 아니고 희노애락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희노애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 희노애락을. 니은이 아무 이유 없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게 화름조 현상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보세요. 대답을 잘하니까 조금씩 더 합니다. 혹시라도 뭐 머리가 빠질 것 같은 거 이야기하세요. 그럼 요거는 자음동화 중에 유마라고 하지 않았나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유마 현상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요. 화름조하고 뭔 차이죠?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차이가 뭐냐? 유마는 크게 보면 무슨 동화 현상이야? 그렇죠. 자음동화 현상이잖아. 자음동화 현상은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잖아. 근데 얘는 자음과 모음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자음동화가 될 수가 없는 짓거리예요. 이해돼요? 자음동화가 될 수가 없구나. 근데 니은 리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음동화는 일단 아님. 두 번째 차이. 자음동화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 자음동화 현상은요, 발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표기는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나? 근데 화름조 현상은요,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킵니다. 표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발음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얘는 틀린 표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화름조 현상은 뭐가 되는 거야? 맞춤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이 노자가 성달 노자야. 그러면 큰 대자를 쓰게 되면 지울게요. 큰 대자를 쓰게 되면 대노하셨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것조차도 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결국 화름조 현상은 표기를 물어볼 확률이 높죠. 맞춤법. 그 다음 두 번째 화름조 현상은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에요. 얘는 뭔 말이냐면 모음이 충돌한다. 볼까요? 보다란 말에다가 아가 붙었어. 그러면 화라고 돼, 안 돼? 되지. 왜냐면 얘는 자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이 붙었어. 되죠? 축약의 탈락이요. 축약입니다. 모음과 모음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모음으로 모음이 붙은다고. 알겠죠? 근데 조선시대에 그양이었다. 그양. 너 왜 그랬어? 그럼 지금 그냥 되잖아. 옛날에 그양 그랬어요. 그양. 그러면 얘도 자 보아가 이형이 빠지니까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러면 얘도 이형이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면 이렇게. 근데 이런 이중모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중모음 없네. 그러면 줄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모음 충돌을 하지 마라고 회피하라고
아무것도 없는 모음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니은이나 리을을 집어넣어요. 즉 여기다가 이응에다가 니은이나 리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양이 뭐가 되는 거야? 근양이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지리산 천원봉 올라가면 사람 키만한 돌멩이다가 이렇게 돌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로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사진 찍죠. 그러면 이 산 이름은 원래 무슨 산이었어요? 원래 산 이름이 뭐야? 지이산이죠. 그러면 지이산인데 조선시대는 지이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대로 놔둬버리면 지산 돼버려. 지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음이 모음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응에다 뭘 집어넣어? 니은이나 리을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게 화름적 현상입니다. (3번) 화름적 현상. 기억, 음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니은이 유음이 리을로 바뀌는다. 이거죠. 아,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 다음 니은 히아투스. 모음 충돌을 히아투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모음 충돌을 회피하려고 이응이 니은이나 리을로 바뀌는 경우 그 양이 그냥, 매양이 마냥, 폐렴이 폐렴, 지이산이 지리산이 됐구나. 알겠죠? 그 다음 4번 민간어원설입니다. 의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억지로 맞추어 꾸며낸 언어 유희에 의한 어원으로, 그 다음 빨간색 밑줄,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어원설. 자,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과학적인 거리가 멀다 그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린 말 말이야. 틀린 말. 틀린 말. 알겠죠? 지금 언어 유희에 의한 그랬잖아. 언어 유희. 언어 유희가 뭐냐면 아재개그 같은 걸 언어 유희라 그래요. 말이 소리만 비슷한데 전혀 엉뚱한 거. 알겠죠?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 오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직 이게 재미도 없잖아. 이런 게 뭐야? 언어 유희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맞추는 거. 이거를 민간어원설 그래요.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첫 번째 행주치마입니다. 행주치마가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할 때 행주산성에서 여자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갖다 날랐어. 날른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돌 던져야 되잖아. 그럼 돌을 여자들도 같이 날라줬다고. 여기에 동원돼서 행주치마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행주치마가 유래되려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행주치마라는 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임진왜란보다도 무려 100년 앞서서 행자치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행주대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 있죠? 또 어원을 설명해줘. 시험도 안 나올 건데 행주치마 어원 설명해 줄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예? 원하면 해주라 그래. 그러면 해줄 텐데 어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주대첩에 나왔던 거 틀렸다는 게 중요해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가 태풍 불 때 말고 소나기 햇볕 칠 때 소나기 내렸다가 금방 그치지. 사정에서 내렸다가. 그러니까 사정에서 내릴 때는 좀 기다리면 되지 않나? 기어이 비 맞고 가갖고 버스 타고 내리니까 그때 비가 그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소나기는 그치면 가면 되지. 그죠? 또 소나기가 이쪽은 막 내리는데 다른 구역에서는 또 비가 안 내릴 때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러니까 농부가 소를 몰고 가다가 비가 우리가 저 도착할 때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예? 소를 내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소내기라는 거야. 그게 소나기라는 겁니다. 소를 내기 맞다고 틀리다고. 틀렸다고. 틀린 이유는 뭐냐? 농부한테 소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당시 자식보다 귀중해. 좀 심하게 말하면. 근데 비 내리냐 안 내리냐로 소를 내겠다는 것은 말은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내기가 나왔다면 고전 문헌에 소내기라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소내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 그러면 틀린 말이라는 거지.
그죠? 세 번째. 황소가 고요 한 수에서 유래했는데 노란 수에서 유래했다는 설. 황소가 누를 황자에서 노란 수에서 유래했다는 설. 틀린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는 학생이 아까 질문에서 설명해 줄게요. 5는. 황소가 우리 정지영의 시 보면 차마 그것이 꿈엔 데 이칠이자 이런 시 본 적 있어요? 향소라는 시? 거기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우는 곳이라 말 나오거든. 얼룩배기 황소라 그랬어요. 황소가 노란 소인데 얼룩배기가 되냐고. 안 되잖아. 그리고 춘향전에 보면 그보다 훨씬 몇백 년 앞서서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거짓 차림으로 가다가 농부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검은소로 밭을 가니 컴컴한지 아니한지 그 들어본 거 같죠? 그때 그 검은소가 황소로 밭을 가고 농부에게 이 말 나와요. 황소로 밭을 가고 있는데 검은소로 밭을 가니 컴컴한지 안 맞잖아. 황소라기 어떻게 검은소가 나오냐고. 안 맞죠? 그러면 황소는 노란색이 왔다는 것은 어떤 놈이 구라친 거야.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말이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가 이 하다란 말이 있고 이 하다란 말이 있거든. 이 하다가 옛날에는 많다 크다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는 뭘까요? 여기서 나왔던 말. 많은 큰 그 말이야. 많은 큰. 그러면 한 소에서 온 겁니다. 큰 소에서 온 말이에요. 송아지한테는 황소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 소에서 왔다가 황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야. 가다가 생각나서. 황소가 노란색 왔단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황소가 한자와 우리말 결합이다. 맞아 틀려. 황소가 한자와 우리말 결합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한자는 하나도 없지. 우리말 결합이지. 이게 된가요? 그래서 고요다 그 말이야. 자, 우레가 고요 울게에서 나와. 울다에다 개가 붙은 겁니다. 근데 한자 우레에서 왔다는 설 틀린 겁니다. 한자 우레가 아니에요. 고요입니다. 빈대떡이 병자떡에서 유래했는데 빈자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 빈대떡 손님을 대접하는 떡이다. 다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다 틀린 말. 이외에도 뭐 야채, 당근이 당나라 뿌리다.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다 틀린 말이라고. 다 민간 온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간 온설은 맞다 틀리다. 틀린 말이다. 5번입니다. 부정얘기. 자, 부정얘기 얘는 뭐냐면 구개음 지읒을 방언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좀 몰라오셔야 되는데 설명을 해줄게요. 구개음 지읒을 방언으로 인식하여 고상이 바꾸는 현상이다. 몇 번이야? 5번. 회귀는 돌아가는 거잖아. 부정, 옳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옛날에 지방에 있는 안악나들이, 충청도 안악나들이 한양에 올라가잖아. 만약에 한양 가면 질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댕기라 그래. 그러니까 딸이 엄마 한양에 와가지고는 질 미끄럽다 그러면 촌년이라 한다 그 말이야. 길 미끄럽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냐 해가지고 엄마가 지름 짜왔으니까 맛있게 먹으라 했어. 엄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름이라 하면 사투리라니까. 기름 짜온다 해야 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 틀린 말이죠. 이때 부녀자들이 한양 올라가면 지 같은 말 이런 사투리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표준어가 질삼이야. 원래 맞는 말조차도 여기서는 질삼이라 했다가 한양 올라가지고 뭐라 해버려. 길삼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잘못 발음했지. 잘못된 것으로 돌아간 거지. 잘못된. 이해돼요? 그랬는데 한양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길삼 하니까 얘가 표준어가 되버리면 황당한 사건. 이런 거를 부정얘기라고 이야기를. 그 다음 6번 원순모마. 자, 원순모마는 뭐냐면 원순모마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 물이라 그래요. 이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을 표현했구나. 원순 모음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7번 전설 모음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조선시대에는 하는 짓을 보니 오늘날 뭐라 그래요? 하는 짓 그럽니다.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 바뀌었다. 전설 모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번 호전자, 요거는 하세요. 8번 호전자고 빨간색 밑줄. 호전작용이라고도 하고요. 호전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뜻풀이 한번 읽어볼게요. 끝소리가 리을인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리을 소리가 디귿을 하면 디귿을 표현해서. 자, 보시면 여기 볼까요? 듣다란 단어가 있잖아. 어간이 듣, 어미가 다죠. 근데 이 듣에다가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와버리면 잘 들어가는 뭐가 돼? 그냥 듣다가 어가 붙으면 들어가 된다. 이것은 그냥 누구도 이의제기적으로 받아들이잖아. 불규칙거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언니 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변이 가능할까? 그냥 그렇게 발음하니까지. 이런 것은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규칙 활용은 소리도 이렇게 나지만 표기도 이렇게 하지. 그잖아. 여기서 디귿은 쉽게 리을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원래 디귿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리을로 바뀌면 리을로 발음하고 리을로 표기한다고. 이 얘기 안 했지. 반대로 원래 리을 받침이었어. 원래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발음되면 디귿으로 발음하고 표기도 그렇게 하라고. 이거를 호전작용이라고 합니다. 호전이라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서로 호전된다고. 서로 상호간에 전환된다고. 볼까요? 그러면 봐봐. 이틀이야. 아까 봐봐.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리을로 쓰라겠어. 근데 원래 리을이 뭘로 바뀌면? 디귿으로 바뀌면 디귿으로 쓰라 했거든. 봐봐. 원래 이틀이야. 이틀이죠. 하루 이틀. 여기 날이 붙어. 그러면 유만 현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틀날이라고 발음되면 당연히 이렇게 표기하면 되지. 그잖아. 그 사람들이 이틀날이라고 발음을 해, 안 해? 그 이튿날 그러거든. 이튿날 그러거든. 오? 이틀날이 아니고 튼날 그러네? 리을이 뭐로 발음되면? 디귿으로 발음되면 어떻게 적어라? 디귿으로 적어라. 이거를 호전작용이라고 그런다. 시옷을 안 적고 뭘 적은다? 디귿을 적는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느질과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상자를 말합니다. 괴짝. 상자를 고리라고 합니다. 고리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탈락은 쉽게 일어나거든요. 는 탈락해. 그 니은이 앞으로 넘어가. 그러면 반질고리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아. 줄어든다면. 근데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뭘로 발음해? 반짓고리라고 하면 이렇게 쓸 것 같아. 근데 원래 리을 받침이었죠. 원래 리을 받침이 뭘로 쓰라고? 디귿으로 쓰라. 그거를 뭐라고 한다? 호전작용이라고 한다. 호전작용은 차라리 맞춤법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의문현상이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자, 35쪽 형태론 들어갑니다. 자, 문법 단위 됐는데요. 예문 철수가 작은 감나무에 심었대고 음절의 개수, 형태수 개수, 단어 개수, 어조 개수 그랬죠. 형태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자주는 아니고요. 잊을만 하면 재수없이 한 번씩 내긴 합니다. 잊을만 하면.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형태소 개수를 맞추는 것은요, 종합받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뒤에 용언의 활용, 파생어, 합성어, 뭐 뒤에 있는 뭐 아무튼 품사까지 이해돼요? 이거를 다 끌어 당겨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아직 뒤에 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심화 때 자세히 형태소를 하는 거예요. 형태소에서 하는 것은요, 한 2시간 걸려요. 심화 때. 근데 종합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형태소를 나눠준다고 했을 때, 나눠줬을 때 형태소 종류가 자립형태소, 우주형태소,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있잖아. 요거 구별한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해야 나중에 파생어, 합성어를 배울 수가 있고,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이걸 알아야 이 합성어, 파생어 구별할 수 있고, 합성어가 통사, 비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나눠준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철수가 이제 작은 감 나오고 싶었다. 이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 근데 우리가 음절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절 배운 적 있죠? 음절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글자 수를 더하면 되지 않나? 그죠? 음절에서 너무 쉽고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형태소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형태소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형태소 뜻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형태소란 뭐를 형태소라고 하냐? 뜻을 가진 최소단위.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그러면 형태소에서는 작은 뜻이라도 있으면 전부 형태소 같아요. 그러면 형태소로 나는 이거 형태소다 했는데 형태소 더 끊어버리잖아. 더 끊어버리면 뜻이 없어져 버려. 알겠죠? 기억년, 디귿이요. 뜻 있어 없어? 없죠. 아야야 뜻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일단은 물어보면 뜻이 없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잠과 모음도 뜻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단 봅시다. 뜻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절이 뭐냐면요. 어절은 띄어쓰기 한 도막도막의 단위를 어절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어절이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닌가? 그래서 5어절이야. 그럼 시험 볼 때 어절이 몇 개냐를 물어보면 그런 멍청한 출제 이유는 없죠. 네? 어절이 몇 개냐 물어보려면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어절이 몇 개냐 물어보겠지. 그러려면 어절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야? 띄어쓰기를 물어보면 되죠. 그럼 띄어쓰기 문제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절은 띄어쓰기 도막도막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띄어썼다는 것은 띄어쓴 도막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뜻이냐? 뜻만 있으면 돼요. 자, 철수 뜻이 있죠. 가란 뜻이 있겠죠. 얘가 주어임을 나타냅니다. 어제를 어하고 채로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리죠. 문제는 작은 심었다인데요. 용어는 기본형을 써야 돼요. 작다고 심다죠. 둘로 용어는 항상 기본형을 찾아. 왜 기본형을 찾냐? 어간과 어미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용어이든지 어간과 어미로 나눠가 뜻이 2개 이상인 겁니다. 형태소가. 그래서 아하, 작이라는 뜻이 있고 은이라는 어미의 뜻이 있고요. 감나무는 감이라는 뜻이 있고 나무라는 뜻이 있고요. 이를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라고 하거든요. 기본형이 심다야
그럼 얘도 뜻이 있죠. 뭐를 나타내면 과거를 나타내요. 이렇게 뜻이 있는 형태소가 된다. 그러니까 형태소 개수를 구할 때는 좀 어렵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형태소를 나눠줬어. 나눠주면 중요한 게 뭐냐면 형태소의 종류,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형태소 종류가 자립성 요매에 따라 가지고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게 있고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립성 요매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인 뜻의 요매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말이 있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자립이다, 의존이다, 실질이다, 형식이다. 요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요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나요. 나눠준 걸 가지고. 자, 자립과 의존, 자립성, 그냥 그 형태소를 가만 놔둬도 뜻이 되냐? 아니면 어떤 형태, 반대 어떤 말 앞에가 뒤에 붙여야 되냐? 자, 철수란 말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붙어도 사용되죠. 근데 가라는 형태소는 반드시 어떤 말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된가요? 어제는 자립이겠죠. 작은 뭘까요? 작은 자립입니까? 의존입니까? 의존입니다. 의존. 왜냐하면 어가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돼. 은도 의존이고요. 감은요. 자립. 나무. 자립. 르른 의존. 심은요. 의존. 의존. 다 의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어가는 의존 형태소의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어가는 의존 형태소의 문화. 그 다음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철수는 실질적인 뜻이 있냐 없냐? 철수가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가는 그냥 문법적인 뜻만 나타내요. 별 뜻 없어. 어제는 실질적인 뜻이 있고요. 문제는 작인데요. 봐봐. 얘도 실질적인 뜻이 없고 얘도 실질적인 뜻이 없다면 한 어절을 띄어쓰게 해놨는데 띄어쓰기 한 도막에 실질적인 뜻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인 뜻이 반드시 하나 이상이 있어야 띄어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간이 실질 형태소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은 형식 형태소, 감 실질 형태소, 나무 실질 형태소, 를 형식 형태소. 심은 실질의 형식이야. 그렇죠. 심은 실질 형태소. 엇과 다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용언의 어가는 자립이냐 의존이냐 그건 뭐라 해야 돼?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의 형식이냐 모르고 뭐라 해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용언의 어가는 자립이냐 의존이냐 그러면 의존이라고 해야 되고 실질의 형식이라면 실질이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가가지고 나중에 파생 합성할 때 용언의 어간이죠. 어간이 자립이야 의존이냐 물어봤는데 의존이라 해야 하는데 대답 않고 있으면 꽝 돼버리고 얼른 뛰고 넘어가 버리고. 알겠죠? 그래서 아셔야 돼. 용언의 어간은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 형태에서 실질의 형식에 물어보면 실질 형태 꼭 해야 돼. 바로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이걸 못하면 나중에 파생 합성할 때 수능 못해요. 넘어가 버립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질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하고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건 여기까지만. 알겠죠?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로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36쪽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